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기출 보객이 22회 21번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해도 되죠. 그래서 X네요. 즉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 해제 신고, 주택 임대차 신고 모두 안 해도 됩니다. 전부 한 것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개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내용 중 거래 지분 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등기 신청 후에 이게 틀렸죠? 등기 신청 전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15번에 있습니다. 15번 지분 변경 도면 가기 8개를 변경 신고할 수 있는데 암기 프린트 15번 맨 밑에 까만 별표 있죠. 등기 신청 전에 할 수 있습니다. 등기 신청 후에는 할 수 없습니다. 암기 프린트는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경우 신고관청은 조사 결과를 매월 1회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된다 했는데 이것도 틀렸네요. 매월 3번도 틀렸네요. 이게 틀렸네요. 제가 잘못 정답을 체크했네요. 1번 틀렸고요. 전자계약서 작성했으면 부동산 거래 신고, 해제 신고, 주택 임대차 신고 안 해도 되고요. 2번 등기 신청 후가 아니라 등기 신청 전이고요. 신고관청은 매월 1회 이런 말 없습니다. 그냥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되고 보고받은 시도지사가 매월 1회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매월 1회가 아니라 4번 매월 1회가 아니라 매년 1회 이상 토지의 개발 이용 및 이용 등의 실태를 조사하여야 합니다. 허가구역 지정됐으면 허가구역 안에서 허가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를 매년 1회 이상입니다. 매월이라고 해서 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5번이 정답입니다.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 취득 보유 신고 또는 토지 취득 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등이 전자문서로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일 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우편 또는 모사 전송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2번 문제입니다.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는 것은 했는데 기출문제죠. 정답은 폐업신고 1번이네요. 휴업신고, 폐업신고는 전자문서 안됩니다. 암기 프린트 50번에 전자문서 불가능한 거 있습니다. 인장등록신고 가능하고요. 3번 고용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한데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또 전자문서 안됩니다.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하고요. 5번 잔금 및 지급일의 변경을 이유로 한 거래계약 변경신고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하는 걸 말하죠. 전자문서라고 하면. 자, 다음은 23번 문제입니다. 농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주말 체험용농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세대원 전부 합산한 면적이죠. 세대원 각각이 아니라 세대원 전부라는 걸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총면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주말 체험용 농인 경우에도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받아야 되고요. 다만 농업 경영계획서 제출은 하지 않아도 되죠. 그
다음에 3번 농지임대차가 예외적으로 허용되어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은 서명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맞습니다. 4번 임대농지를 양수한 자는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최단기 존속기간이 3년인데 만약에 2년 만에 매수인이 샀다 하더라도 그 세입자에게는 1년 더 농사 짓도록 해야 되겠죠. 최단기 존속기간, 임대차 기간 동안은. 5번이 답이네요. 5년이 아니라 8년 이상 제촌작용하다가 인용하는 경우 만저금 미터까지 소유할 수 있습니다. 5년이라고 해서 X입니다. 8년이 되겠습니다. 5년은 60세 이상으로서 5년 이상 농사 짓던 사람은 농업 경영을 하든 안 하든 위탁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다음은 2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특례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 외국인이 건축물을 취득하는 증여계약을 한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다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증여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닌데 외국인은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증여계약, 교환계약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6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죠. 계약일로부터. 자, 그 다음에 교환계약 신고 대상 아니라고 해서 X고요. 그 다음에 허가는 토지만 허가 대상이고요. 건축물은 허가 대상 아닙니다. 3번에 4번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허가 대상이다 했는데 허가는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입니다. 토지 취득 허가, 토지만 허가 받습니다. 자,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옳은 거 5번이 정답이다. 신고관청은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되고요. 자치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직접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되고요.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을 해야만 됩니다. 암기 프린터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다운받으셔가지고요. 계속 반복해서 적어보고 읽어보셔야 됩니다. 양면으로 하면 2장밖에 안 됩니다.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이 암기사항만 정확하게 한다면 최소한 70점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